반갑습니다. 인생계획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농협 자소서 2번 항목을 해설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2번 항목은 이겁니다. 자, 최근 5년 내에 비용이나 효율의 증대에 관련한 이슈나 문제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 또는 협업해서 해결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언뜻 보면 2번 항목은 사실 1번 항목과 비슷한 맥락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신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는가. 사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좋은 방송은 신한은행 자소서 항목 해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거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해야만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정말 그 중재자의 역할에서 중립의 역할을 지키는 가운데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봉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그런 역할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으로 먼저 이제 정립을 하고 들어가시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이나 협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을 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어필을 하셔야만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했다. 그래서 좋은 접근법은 구성원 개개인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 나가야만 하는 어떤 공동의 어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개개인의 각자의 노력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분을 정말 뚜렷하고 날카롭게 개개인에게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노력이 수반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녹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가진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리스펙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거기에서의 리스펙이라는 것은 충분히 세심히 관찰을 하시라는 뜻이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내가 추가로 발굴을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수행을 해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가진 역량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먼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것이 스킬적으로 그 각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줘야만 하는지를 명확하게 개개인에게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로 내가 취했던 어떤 노력이었다. 자, 그리고 그가 역할을 정말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한 거죠.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목표를 여러분들이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너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서 각자가 하고 있는 노력치에 대해서 충분히 피드백하고 서로가 소통을 자유롭게 오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로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주심으로써 계속적으로 작은 성공 체험을 시켜준다. 작은 성공 체험을 여러 번 쌓아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알려주는 동시에 과정 관리를 계속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리더라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해진 날짜에 지금 진척도가 얼마인지 개개인이 수행해 나가야 되는 그 목표에 대한 관리 과정을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노력이죠. 자, 한편 비용이나 효율의 증대를 첫 부분에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이나 효율을 이야기하려면 가급적 여러분들은 또 특히나 숫자를 다루는 은행에 입사하고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수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제가 언제 경험을 했던 건데 나한테 주어진 문제점은 이런 거였다. 기존 대비 예산을 20% 감축하라는 것, 또는 효율을 30% 증대하라는 것, 혹은 300만 원 이하로 예산을 절감하라 라는 등등의 어떤 날카로운 수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미션들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어쨌든 다시 한번 결론에 나올 거잖아요. 자, 그래서 동아리나 학과 행사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미션을 수치화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는 내게 주어진 목표가 무엇이었고 기존의 문제점은 그러면 무엇이었는데 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봤더니 구성원 개개인에서 갈등 상황이 빚어지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문제를 답습하고 관행적으로 수행하려던 사람들 간의 대립이 발생을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제 불거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차가 생겼던 원인과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는지를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제가 지금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풀어나가는 과정,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개인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소하게 우리끼리 대립할 것이 아니라 공동의 어떤 중요한 목표를 넘어서는 그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라고
정말 명확하고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넘어야 할 그런 공동의 목표들을 비전으로서 제시를 해주시고 성과 관리를 한다든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고 설득을 해 나가는지,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고 응집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전후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역시도 웬만하면 수치화시켜서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300만 원 예산을 처음에 절감하려던 미션을 넘어서서 기존 대비 500만 원이나 예산을 더 줄이면서도 기존 대비 만족도 점수가 기존 대비 뭐 20점 이상 높아졌다, 뭐 이러한 정도의 결론으로 그 뒤에 결국 내가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고 왜 협업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었다 라고 끝맺음을 내시는 게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이번 항목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